돈 버는 방법이 눈에 보이는데 왜 아무도 안 하지? 2년 동안 직장 생활에서 벌 돈을 1년 만에 벌 수가 있는 거예요. 돈이 이제 널려있는 느낌이에요. 이 돈을 내가 빨리 주워야지. 당연히 지금 숙박업소 몇 개 하고 계시죠?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는 4개 정도고 공사 중인 게 한 3개 정도 있고 앞으로 예정인 게 또 더 있긴 있습니다. 내년 제 그 미션과 목표와 계획은 내년에 좀 큰 굿즈 50객실 이상을 2개 정도 오픈해 본다가 목표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잘 되고 있나요? 그것들? 엄청 잘 되고 있죠. 엄청 잘 되고 있고 K-컬처, K-뷰티, K-팝 난리가 났잖아요. K-문화 우리나라 너무 좋아하고 사람들이 미국에서도 뭐 한국이 주류가 됐다라고 할 정도로 너무 관심 많고 해서 외국인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잘 되고 있죠. 근데 뭐 일각에서는 내년에 내수 경제 엄청 안 좋아질 거라 그러고 환율도 너무 높아졌다 그러고 위축된다라고 하던데 숙박업이 가장 많이 타격을 입는 거 아닐까요? 근데 절대 아니에요. 왜냐면은 내수 경기에 기대는 숙박업이라고 하면은 분명히 타격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타겟하고 있는 대부분의 숙박업소들은 외국인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방한할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또 그렇게 또 다 컨셉을 만들어 놔서 너무 기대되는 내년이죠. 그리고 이제 원달러 환율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게 우리 입장에서는 좀 숨막히는 일일지 모르겠지만 외국인 입장에서는 되게 놀러 오기 편한 거예요. 환율이 낮으니까 역으로.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매력적인 컨텐츠랑 그리고 다양한 궁금증도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 한국을 와봐야겠다라고 생각만 했는데 직접 와보지 못했던 사람들한테 더 올 수 있는 이제 기회가 된 거죠. 중요한 거는 우리가 정말 준비가 됐나 생각을 해보면 팬데믹 때 너무 많은 숙소들이 없어졌고 그 이후로 이제 지어지지 못한 거예요. 왜냐면은 PF라든지 건설 경기가 안 좋아지고 숙박업소를 짓기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숙박업소는 사라진 것만큼 채워지지가 않았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외국인 관광객은 뭐 올해 2,200만 명 들어왔고 내년에 3,000만 명 들어온다고 하니 숙박업소는 없는 상태에서 지금 손님들이 밀려 들어오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저는 내년을 상당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걸 보시는 분들이 내수 경기에 기대서 살고 있는 어떤 일들을 하고 있다면 걱정되실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경기 침체라든지 뭐 통화량이 늘어났다라든지 인플레이션 심화된다라든지 계속 이런 뉴스들만 나오니까 힘드실 것 같긴 한데 저는 전혀 이제 반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원달러 환율이 올라간 것도 내년에 그럼 우리나라 들어오기 더 좋겠네. 나한테 또 기회가 되겠네. 그것도 외국인 타겟으로 할 거기 때문에 기대가 되는 내년인 거죠. 생각해보면 제가 일본 여행을 생각했던 것도 엔저가 되고 맞아요. 콘텐츠가 많으니까 여행을 가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한국도 약간 그런 입장이 되는 거예요. 더 좋은 입장이 됐죠. 왜냐하면 일본에 1년에 들어가는 외국인 관광객이 4천만 명이고 그때 우리나라 2천만 명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의 딱 절반 수준이었어요. 근데 지금 사실 더 매력적인 콘텐츠랑 재밌는 거는 다 한국에 있거든요. 거기다가 엔저 때문에 일본에 4천만 명 넘는 외국인들이 들어갔다고 하면 이제 우리나라도 원화 가치가 좀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들어오기 되게 편안해진 거예요. 그럼 일본 갈까 한국 갈까 비교해보면 한국 되게 매력적이다 해서 한국에 엄청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는 시점은 26년 3월부터가 외국인 관광객은 사실 성수기가 시작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26년 3월부터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엄청 밀려 들어올 것이다. 한국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들어올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고 역시나 지금 3월부터 외국인들 장방 문의가 엄청 많고 그때 물어보는 포인트 첫 번째 김밥 가게가 이 주변에 있나요? 김밥? 네. 너무 궁금해. 그러니까 캐대헌에 나왔던 그 김밥 있잖아요. 너무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낙산공원 근처에 있나요? 이런 거 물어봐요. 그리고 남산 근처에 있나? 그래서 다시 느끼는 거는 확실히 외국 사람들이 이런 콘텐츠를 보고 우리나라 방문을 많이 하는구나. 그리고 되게 매력적으로 보는 포인트들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벌써 내년 3월에 문의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 보니까 올해 2,200만 명, 최소 내년에 2,500에서 3,000만 명 밀고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3천만 명이 어느 정도의 규모인 거예요? 그리스의 1년에 외국인 관광객이 3천만 명이라고 해요. 그럼 다시 얘기하면 우리나라도 이제 그리스 수준의 외국인들이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생각보다 사람들은 준비가 안 돼 있죠. 왜냐면 그냥 이 정도 수준이에요. 왜 이렇게 외국 사람 많지? 여기가 서울이야 뉴욕이야 왜 이렇게 많아? 그냥 그 정도거든요. 신기한. 맞아 신기한 거 다지. 외국 사람들 많네? 그럼 나도 뭐 여기서 돈 벌 게 없을까? 이 생각까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서 제일 인기가 있는 한국 음식이 코리안 바베큐래요. 그게 뭐냐면 삼겹살.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 구글에다 검색했을 때 코리안 바베큐라고 검색했을 때 나오는 음식점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 키워드로 마케팅을 하거나 그 키워드를 잡아가지고 플레이스를 세팅해놓은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
2배 정도의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관광 대국이 될 예정인데 우리 준비는 별로 안 돼 있는 거죠. 그냥 남 얘기인 거예요. 외국인 들어와봤자 나랑 뭔 상관이야? 근데 저는 벌써 저희 수강생분들이랑 저희 요즘 세미나 하시는 분들한테 계속 얘기하는 게 진짜 내년 준비해라. K컬처, K팝, K뷰티 난리가 났는데 우리도 여기다 숟가락 좀 얹어야 되지 않겠냐. 근데 다들 막 내가 그럼 화장품 팔아야 돼? 다 이러고 이제 계시는데 그러지 말고 숙소 부족하니까 조그만하게라도 숙소라도 한번 해보자. 멍 때리고 있으면 안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도 모르겠어요. 시작하실지는. 그러니까 저는 보면은 지금 당장 내년인데 큰일 났다 싶어서 저는 조급하고 오늘도 이제 부동산 물건 보러 좀 이따 가거든요. 내년에 준비하려고 하는데 반면 사람들은 너무 여유로운 거예요. 저만 급해요. 저는 이제 내년에 외국인들 밀려 들어오면 다 나 돈 벌어야지 이러는데 다 이제 경기 너무 안 좋을 거고 경기 침체될 거고 내수 경기 부진할 거고 뭐 정부 탓하고 있고 다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그게 맞나? 돈 버는 방법이 눈에 보이는데 왜 아무도 안 하지? 저는 이제 그러고 있죠. 지금 중국이랑 일본이랑 감정이 좀 안 좋잖아요. 최근까지도 뭐 전쟁을 한 해 만에 얘기가 있었잖아요. 일본 사람이 중국을 안 가고 중국 사람이 일본을 안 가거든요. 어디로 올까요? 우리나라 올 것 같아요. 근데 중국 사람들이 일본을 얼마나 많이 갔냐면 관광객의 50%가 중국 사람들이었대요. 그 사람들이 다 어디로 올까요? 우리나라로 올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중국 사람들이 엄청 관광을 와서 이슈가 많다, 문제도 많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밀려 들어오는 관광객들을 이용해서 어떤 돈을 벌까? 저는 이제 그 생각에 조금 더 꽂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보시는 분들도 그냥 멍 때리고 있지 말고 좀 정신 차리셔가지고 내가 여기다 뭐 해가지고 돈 벌 수 있는 거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죠. 실제로 제가 이제 건너서 들었는데 이건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아시죠? 네. 서울에 호텔을 매입하려고 알아보고 있는데 호텔이 없어서 못 사고 있대요. 그리고 외국의 사모펀드도 명동이랑 충무로에 1000객실 이상의 호텔을 매입하려고 하는데 없어서 못 사고 있대요. 그러니까 외국 자본들이나 그렇게 돈을 많이 갖고 있는 기업들도 이제는 숙박업에 진입을 하기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근데 매물이 없대요. 왜냐면 기존에 갖고 있던 사람들이 왜 팔겠어요? 팔 이유가 없지. 그렇잖아요. 저는 이제 그거 보면서도 내년에 진짜 제대로 정신만 차리면 이쪽에 발 담고 계시는 분들은 돈 벌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내년이 기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내수 경기는 부진해질 거고 준비가 된 사람들은 분명히 돈을 벌 거거든요. 여기에서 확 갈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어떤 기회나 아니면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탓만 하는 것 같아요. 지나고 나면 그때 그랬을 걸, 그때 그렇게 할 걸 탓만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내년이에요. 외국인들이 들어오기 좋아지는 포인트가 되거든요. 이때 좀 준비하셨다가 숙박업 작게라도 해보시면 추가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자본이 있으신 분들은 이번에 이제 과감하게 한번 숙박업에 도전해보시면은 기회가 되겠죠. 멍 때리고 있다가는 진짜 바보가 될 수도 있어요. 내수 경기가 부진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조금 더 정신을 차리고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해서 내년에 이제 기회가 오니까 부의 사다리를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까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부의 사다리에 올라타는 수준까지로. 그럼요. 왜냐면은 이게 기회가 여러 번 오진 않거든요. 특히 이제 지금처럼 시즌이 좋고 그리고 26, 27까지는 문제 없이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다만 왔을 때 우리가 준비가 된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는 일본에 갔을 때 영어로 다 메뉴판이 되어 있어서 너무 좋았거든요. 그리고 뭔가 주문을 하려고 그래도 언어를 선택할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이 되게 좋았는데 그렇게 일본에 갔다 온 다음에 한국에 있는 음식점을 가면 서울 사대문 안에 있는 외국인들이 정말 바글바글한 음식점도 영어로 된 멘트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럼 외국 사람들 왔을 때 진짜 불편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뭘까 이런 고민, 그리고 우리가 내년에 좀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건 뭘까 이런 고민들이 지금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에어비앤비도 뭔가 손해 안 보고 잘 운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요. 에어비앤비는 우리나라는 아직 성숙기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어떤 분들은 개수가 많다고 해서 성숙기라고 얘기하는데 에어비앤비가 성숙기에 들어가려면 기업화가 약간 돼야 돼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 에어비앤비가 기업화되지 않았거든요. 저같이 한 명이 아예 그냥 에어비앤비 타겟으로 해가지고 아예 건물 매입부터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없어요. 우리나라는 아직. 근데 미국만 해도 유럽만 돼도 개인이 500개 이상, 300개 이상 기업화돼서 하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그런 거에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아직 성숙기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나라는 아직도 도입기 초반인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시장에 진입해도 돈을 벌 수가 있고 경쟁 강도가 낮은 편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게 성숙기에 들어가서 기업화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월세 얻어가지고 정말 짤짤이로 하시는 분들은 경쟁 자체가 안 되죠. 거기가 지금 미국이고 유럽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니에요. 개수는 좀 있는데 그 개수에 비해서 경쟁 강도가 상당히 낮은 편이고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는 호스트가 생각보다 없어요. 그냥 차려놓으면 웬만큼 되니까 그냥 다들 거기에서 그냥 멈춰있는 상황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도 조금만 본인이 부지런하게 움직이고 조금만 더 하시면 우리나라는 돈 벌기에 아주 좋죠. 근데 이게 성숙기로 들어가서 기업화되고 퍼지기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는 좀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지금같이 다세대나 다가구에다가 얻어가지고 이제 홈스타일링 조금만 이쁘게 해가지고 운영하기에 어려워지는 시점이 올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경쟁 강도가 상당히 낮다. 그리고 개인이 들어와서 간단한 세팅으로 숙소를 운영하면서도 한 달에 1, 200, 뭐 많으면 3, 400만 원을 벌기에는 충분히 가능한 시장이다. 그래서 너무 좋다. 라고 말씀드리죠. 근데 이제 이게 다 사실은 그냥 경험해보기 전엔 헛소리잖아요. 말이 돼? 로 시작해서 아닐 것 같은 대로 끝나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저는 하여튼 정신 차리시고 제대로 준비하신 분들은 내년에 돈을 많이 벌 것이다. 그치만 내수 경기에 기대고 정부 탓만 하고 아무것도 안 했던 사람들은 그냥 또 똑같이 흘러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내년에 그거 오는 기회를 좀 잡아야겠네요. 약간 뭔가 조급한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왜냐면 이렇게 얘기해도 그런가 보다 하시는 분들이 거의 90%예요. 그러면 당장 이제 10번만 자면 내년인데 앞으로 어떻게 하냐. 그럼 25년도에 준비하셨던 분들, 충분히 경험하셨던 분들은 26년도를 내 걸로 만들 수 있겠죠? 근데 25년도에 나 뭐 한 게 없는데? 나 오늘 이 영상 처음 봤는데? 나 별 생각 없이 멍 때리고 있다가 오늘에서야 알았는데? 만약에 그랬어요. 그랬으면 이제 26년도부터 부지런히 움직이셔야 된다.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숙박업소가 많이 부족한 게 사실이고 에어비앤비 경쟁 강도는 낮은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면 지금 시장에 빨리 들어오셔가지고 파악하시고 그리고 자기 걸로 만드는 노력을 해보시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당장님 이미 많은데 왜 또 더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미 충분하지 않나요? I'm still hungry. I'm still hungry. 안 많아요. 하나도 안 많아요. 저는 이제 한 건물에서 50객실 이상의 좀 구찌가 큰 걸 해보고 싶어요, 이제는. 그리고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주요 입지들이 있거든요. 그 주요 입지에서 조금 제대로 된 매출을 내고 싶어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저는 진짜 스타터죠, 그냥. 근데 이제 시작한 사람 입장이거든요. 근데 다행인 거는 제가 그래도 행동이 재빠르고 빠르게 움직이고 판단력이 그나마 빠른 상태라서 그래도 좀 여기까지 부지런하게 온 것 같아요. 근데 아직 많이 부족하다. 아직 많이 부족하다. 저는 이제 눈에 보이거든요. 내년에 정말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우리 숙소에서 머무실 분들이 저는 기대가 되거든요. 그 생각을 하니까 긴장되고 흥분되고 기대되죠. 빨리 준비해서 빨리 하고 싶고 돈이 이제 널려있는 느낌이에요. 이 돈을 내가 빨리 주워야지. 그럼 뭐라도 해야지. 그래서 이거 촬영 끝나고도 저는 바로 부동산 보러 넘어가요. 빨리 그 숙박업소 잡아가지고 세팅해가지고 운영해야죠. 돈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내년이 기회다. 근데 오히려 없는 사람들, 더 열심히 살아야 되는 분들이 그냥 아무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 내년이 기회인가 보다. 넷플릭스 잠깐 봐야지. 외국인 관광객이 들어오든 그게 내 인생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 나는 모르겠고 오늘 하루하루 먹고 살기가 바쁘다. 이제 다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다거든요. 아니죠. 내 걸로 만들어야죠, 이번 기회를. 근데 에어비앤비 구한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 집주인 허락받는 게 어렵다고 하시던데. 사실 부동산에 전화도 한번 안 해봤던 사람들이 부동산 전화해서 에어비앤비 설명하고 물건 잡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사실 지방이랑 전국까지는 다 못 보지만 서울에 있는 물건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요번 과정부터는. 그래서 아예 그 에어비앤비로 허락을 받은, 임대인 동의를 받은 물건을 잡아서 그 물건을 아예 그냥 수강생분들한테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건 제공. 그렇게라도 좀 돈을 벌어봐라, 지금. 밥상을 차려서 떠서 지금 거의 숟가락으로 입에다 넣어주고 지금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셔야죠, 이제는. 물론 이제 본인이 선택하셔야 되는 건 맞는데 일단 동의 받는 거 그리고 부동산 전화해서 협조를 구하는 것조차 힘들어 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이 이제 해결이 되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알아볼 수 있죠. 대부분 물건을 알아보는 것 자체가 힘들어서 못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해결이 된다. 이제 핑계 대면 안 되죠. 바빠가지고 물건을 못 알아봐서 못 해가지고 이제 그거 핑계 대시면 안 되죠. 계약하시고 그다음 세팅하셔가지고 돈 벌면 돼요. 그래서 내년 3월이 이제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움직이셔서 1월, 2월달 물건 보고 계약하고 세팅해서 3월달에 오픈해서 이제 들어오는 외국인들, 관광객들을 받아야죠. 그래서 진짜 절정에 이르는 거는 5, 6, 7, 8,
9월까지가 될 것 같고 그때까지 이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가지고 돈을 버셔서 추가 수입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한 달에 300만 원 버는 직장인이에요. 근데 숙소에서 매출이 300만 원이 나와요. 그러면 이 300만 원 중에 진짜 200만 원을 저축을 내가 악을 써서 한다라고 하면 이 300만 원 버는 거에서 순수익이 200만 원 남거든요. 여기서 추가로 200만 원을 더 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직장 생활 하나 더 하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1년에 200만 원씩 2,400만 원 모을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다 추가로 에어비앤비로 200만 원 더 모으게 되면 2,400만 원이 더 생기니까 1년이 세이브 되죠. 압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년 동안 직장 생활에서 벌 돈을 1년 만에 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면 안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맨날 하는 말이 망하면 어떡해요? 망한 사례 좀 알려주세요 하는데 망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망할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좀 과감하게 하셔도 된다. 내년에 외국인들 이렇게 들어온다는데 숙소도 없어서 지금 서울은 난린데 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얼마 가지고 시작할 수 있는? 1,000만 원만 가지고도 시작이 가능해요. 왜냐면 보증금이 뭐 1,000만 원, 3,000만 원, 5,000만 원 다양하게 있겠지만 저렴한 숙소를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 대상으로 조금 저렴한 숙소도 저희가 많이 알려드리려고 해요.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1,000만 원 가지고 시작하시고 이제 세팅비는 한 2, 300이면 되니까 그 정도면은 충분히 오픈하셔서 한 달에 투자했던 돈 다 회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하고 싶은데요. 하고 싶죠? 네. 그럼 빨리 하세요. 왜냐면 그 물건 구하는 게 제일 힘들다고 전 들었거든요. 맞아요. 그 물건 구하는 것 때문에 다들 이제 생각만 하고 시작을 못 하는데 그 부분을 해결해 드렸기 때문에 핑계를 대시면 안 됩니다. 당근 25년도가 한 열흘 정도밖에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멍 때리시면 안 돼요. 26년도에 돈 벌 기회가 엄청나게 몰려올 것 같습니다. 뭐 외국인? 관광객? 뭐 K컬처 나랑 상관없는 데가 아니라 작게라도 조그만하게 에어비앤비 사업 해보셔서 여기에서 수입 만드셔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저는 그것도 놀라운 변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뭔가 연말이고 싱숭생숭하고 사건 이슈들도 많은데 휩쓸리지 마시고 집중력 있게 따라오셔서 여러분들도 성과를 좀 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부동산의 물건을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에어비앤비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고 무료 라이브도 신청해 주세요. 감사합니다.